안녕하세요, 윤스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고 있네요. 나가야 되는데 태풍이 지나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로 이제 여행을 못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벌써 월든 캠핑카 출고한 지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롱텀 사용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정비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좀 해보고, 그리고 집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김포 요 인근으로 해서 저희 가족들이 조용하게 이제 머무를 수 있는 노지를 한번 지금 개척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브이로그식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부터 빼야 되겠네. 원래는 제가 여기 이제 지하 주차를 했었는데 탑차 높은 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시설물 파손 몇 번 있었나봐요. 저렇게 2.3 차단봉을 지금 설치를 해놔서 지하 주차는 아쉽게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왕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수동 운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동 운전을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새로 해서 초기에는 약간 좀 물리적인 적응 시간은 확실히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지나서 말씀을 드리면 익숙해지고 나면 크게 이게 막 엄청나게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아날로그적이지만 옛날 그 수동 운전했던 향수가 떠오르면서 아직은 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김포에 살다 보니까 체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 차를 가지고 데일리로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에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동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승차감은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화물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승용차나 뭐 SUV에 포커스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승차감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 것 같아요. 대시보드 위쪽에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안 흔들리게 고정을 했어요. 옆으로 잠시 정차를 해서 고프로가 이럴 때 참 좋아요. 그냥 막 쓰면 되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승차감. 냉정하게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화물차 기준으로 해보면 제가 뭐 다른 화물차를 타본 건 아니지만 화물차 치고는 그래도 괜찮네. 에어컨 소리 좀 줄일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타면서 지금 뭐 저희 가족들 이렇게 3명이서 다니면서의 전체적인 승차감은 장거리를 가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탈만하다. 그러나 뭐 화물차 특성상 굉장히 이제 큰 커브길이라든지 급출발, 급정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가 못 받아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연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좀 속도를 좀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고속도로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한번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90, 100k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오래 타진 않았지만 순간 연비가 한 12 이상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12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4? 13에서 한 14 정도까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지 탐험이네요. 여기가
자전거 많이 타는 그 도로네요. 차가 커요. 그리고 이 차 처음 타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좀 크게 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초반에 좀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뺄 때도 앞부분을 조금 더 많이 뺀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그냥 승용차 빼듯이 그렇게 돌리시면 좌우에 좀 접촉 사고를 낼 확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내일은 차크닉을 나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떨어졌네.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 자제가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 하나라도 좀 지킴으로 해서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단계 이후부터는 거의 주말에는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고 그게 한 2주 3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답답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캠핑카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꽤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뭐 외식도 안 하고 집에 있는 반찬 같은 거 많이 먹을 거 이렇게 사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스텔스 모드로 아예 이제 외부 접촉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녀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게 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거리두기와에 안 맞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때까지는 캠핑 여행을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은 뭐 간단하게 좀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치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단열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27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심심하진 않겠어요. 자전거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구경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스텔스 모드로 배터리가 충전이 좀 됐나 모르겠네. 요 태양광이 정말 좋아요.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용량이 알게 모르게 어쨌든 외부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차요. 지난번에 봤을 때 80이었나 9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30 정도 이렇게 또 찼습니다. 자, 이제 안전한 공간이니까 마스크 벗고, 오늘은 이제 광활한 고프로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새로운 좀 앵글로 찍고 싶어서. 이 정도만 열어놓고 맥스팻만 좀 살짝 돌리겠습니다. 에어컨 돌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솔캠 나온 기분이네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순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 주렁주렁 많이 달았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고, 뭐 아래쪽도 사실은 발판 같은 걸 깔아놨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원래 처음 출고했을 때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역시 자동차는 순정이다. 이천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러 가야 되는데, 요거 아시죠? WD-40. 요게 이제 목재도 이런 거 잘 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임시로 실리콘 테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덮어 놓으려고. 물이 안 들어가면 더 이상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더 이상 녹은 안 쓰겠죠. 일단 작업을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살짝 덥긴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켰고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 좀 해왔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이고 그죠?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이번 여름에 났기 때문에 얼마나 월드 캠핑카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24V, 12V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에어컨을 썼을 때 어떤 뭐 과부하라든지 인버터가 떨어진다든지
뭐 다양한 증세가 있었는지 그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24V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버터 쪽에서 크게 뭐 과부하가 걸려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지금 3K짜리 인버터가 달려 있는데 내부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수준이냐면, 에어컨을 돌리면서 전자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이제 돌릴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4V 기준으로 이제 200A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200A는 순수 이제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돈이 많으시면 많이 다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아이터, 그리고 거기에 최적화된 뭐 12V 인산철 시스템까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게 아직 뭐 제대로 검증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입하기엔 좀 약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24V 쓰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배터리가 푹 이렇게 다운이 돼서 뭐 용량이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리니어하게 쭉 떨어져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름철 정말 덥잖아요. 더운 상태에서 에어컨을 쓰게 되면 컴프레셔가 굉장히 자주 돕니다. 자주 도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철 한낮 기준으로 쓰시게 되면 한 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400A로 증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기준이라면 8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펑펑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난 더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이번 여름에는 캠핑장을 한 번도 방문 안 드렸는데, 캠핑장 가셔가지고 그냥 220V 꽂으셔서 쓰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신 다음에 시동을 켜셔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쓰셔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차에 아무래도 무리를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엔진이나 이런 게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썼을 때 이제 공해 문제라든지 자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차 자체는 유로6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뭐 흔히들 얘기하는 발전기보다는 훨씬 공해라든지 뭐 자연 쪽에 나쁜 영향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가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계속 시동을 켜놔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차량 시동을 장기간 이렇게 주행 안 하고 켰을 때도 요즘 차들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는 하드한 상태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자동차에 부하를 주는 거는 그 차주의 몫이니까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정말 그냥 걱정 없이 쓰시면 되는 정도고요. 여름철에는 조금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월든 같은 경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여행 스타일은 한 곳에 이렇게 정박하는 것보다는 자주 옮겨 다니면서 자연을 즐긴다든지 주변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다니는 중간중간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게 제작이 된 캠핑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0L가 공식적인 기준이고, 화장실 청수 탱크 따로, 그리고 온수기까지 하면 다 합치면 한 100L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물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캠핑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을 그냥 집에서 쓰듯이 저희 가족들이 쓰다 보니까 많이 부족에 시달렸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이 캠핑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니까 물이 그렇게 막 엄청 모자라다는 느낌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80L에 뭐 말통 3개 정도 하면 대략 80 플러스 말통 3개니까 60이죠. 그럼 한 140L를 들고 다니면 2박 3일은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확장형 물통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뭐 출고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 저는 당분간 말통을 넣어서 쓰면 크게 많이 부족할 거란 생각은 안 들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월든 캠핑카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물통이 확장이 됐습니다. 80에서 110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말통 없이도 쓸 수 있는 용량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장 물통까지 장착을 하시면 엄청나죠, 굉장히. 그래서 물은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물은 쓴 만큼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버려야 되는 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최적화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저희 가족 샤워만 하고 나와도 80리터 다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3명이서 써도 막 30, 40 요 정도 수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물을 좀 절약하면서 쓰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그렇게 물 부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몇 마디 말했다고 벌써 배가 고프네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간단하게 식사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님이 또 이 pom프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하나 지른 게 있습니다. 예, 매직 셰프 1인용 이거 뭐지? 인덕션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예. 그래서 여기 올리면 쓸 수 있고, 얘는 간단한 1인용 정도 되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이랑 햇반 데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항상 버릇이 돼가지고 콘덴서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전원을 누르고 이제 약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강으로 하죠.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나고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빨리 끓진 않더라고요. 보면 예, 한 30 이 정도 쓰네요. 얘를 돌리니까. 오징어 짬뽕 제가 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빨리 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좀 써보니까 가끔씩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할 때 미리 필요한 거는 냉장고에서 그냥 다 일단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습관을 바꾸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재료를 다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뭐 냉장고가 이렇게 외관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난 디자인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델 쓰시면 되고, 난 실용성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냉장고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탄가스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고, 확실히 버너에 대비해서는 이 열기가 없으니까 좀 좁네요. 여름에 쓰기에는 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어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네요. 딱이죠, 크기가 1인용. 네, 1인용 라면 딱 끓여 먹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맛있겠다. 나름 한강뷰에는 역시 맛있네. 곱창은 역시 국물이 밥을 안 말 수가 없네. 너무 맛있다. 김치 없는 게 너무 맛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캠핑카 구매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고려 요소가 화장실이 난 필요해, 아니면 난 화장실은 필요 없어, 그거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여성 동지가 2명이나 되다 보니까 화장실은 무조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 있는 캠핑카를 선택을 했고, 6개월 동안 사용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있는 거 사세요, 그냥. 그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정말 이게 쓸만해요. 화장실 버리는 거는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 좁은 공간에서 샤워 제대로 하겠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 좁긴 좁아요. 지금 또 이제 월든이 개량이 됐죠. 이쪽 부분 터버리고 더 넓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섰을 때는 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간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뒤쪽에 화장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장실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쓰게 되면 결국 그죠? 이만큼 공간이 나와요, 앞쪽에.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위에 그죠? 타올질이라든지 비누 칠하면 되고, 아래쪽 씻을 때도 그냥 이렇게 다리 올려서 쓰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되게 편해요, 그냥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지금 이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쓰니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쪽이 이게 이제 방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위에 방수가 되게끔 실리콘 테이프를 이제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은 이 화장실 말고 이제 다른 화장실이 들어가요. 근데 뭐 저는 바꾸기는 무리니까 이걸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는 여기 뭐 제가 거의 6개월 넘게 썼지만 뭐 곰팡이가 피거나 예를 들면 뭐 이 물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어요. 샤워를 엄청 자주 했거든요.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부분에 이제 요 물이 안 새도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게 목문으로 되어 있고 뭐 이거 사출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춘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커튼을 안 하면 바깥으로 물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요것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제 개인적인 뭐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있는 거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일단 갈 수 있는 곳이 엄청 넓어져요. 일단 뭐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처럼 여기도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편하게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월드 캠핑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널찍한 거실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에 나와 있는 르노마스터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대부분 안 나와요. 아니면 변환 침대를 활용해서 이제 계속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에 한 명은 반드시 좀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걸 원했거든요. 솔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뭐 더 이상 변환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성인 2명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냥 낮잠 정도 잘 수 있는 사이즈는 나와요. 아니면 아이 하나 어른 하나는 정말 편하게 그냥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변환 없이도 낮에 이렇게 낮잠을 잔다든지, 또 피곤한 사람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레이아웃은 사실 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실제 보시면. 그래서 이 상단 윗부분과의 간섭도 없기 때문에 자식 생활이 가능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식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은 처음엔 저도 되게 이 고정식 침대에 있는 부분이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유튜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레이아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침상이 높은 게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이제 앉아 계시면 뒤쪽 문을 열었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이 안 보여요. 등받이 부분 때문에 바깥쪽에 사람들이 안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캠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아웃 부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 캠핑카를 결정했던 근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또한 뭐 이 변환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금방 뭐 뚝딱뚝딱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잘 때만 그렇게 뭐 잠시 이렇게 변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결국 이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화장실을 늘리면 거실이 좁아지고, 화장실을 줄이면 뭐 거실이 넓어지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레이아웃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1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그 수납장 생략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그냥 이렇게 좀 뭐 기대서도 많이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캠핑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쉴 수가 없어요, 이 수납장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요것도 신의 한 수,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대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편해요. 집에 소파 못지않게 편하기 때문에 뭐 레이아웃은 정말 대만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과 다르게 좀 불편했던 부분들, 아무래도 키친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음식을 해먹는 부분,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힘들다는 거, 중심에 해먹기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게 좀 아쉽고, 만약에 좀 고려가 된다면 나중에 추후에 뭐 2탄을 만드신다면 여기 확장형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쓸 수 있으면 요 뭐 작은 공간이지만 요 정도 공간만 나와도 키친으로서 충분히 이제 가치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아래쪽에 다리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고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내려가서 물건을 꺼집어낼 때 좀 힘들어요. 얘가 상당히 좀 거추장스럽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쉽게 내려갈 수 있는데 어른들이 내려가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꺼집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차기 모델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접히도록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업그레이드 안 될까요? 되게 탐나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된 거고, 이것도 뭐 불편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는 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고, 특별히 뭐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나진 않아요. 초기에는 이제 출고하고 한 달 정도는 짜잘하게 좀 AS건이 터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지금 고장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2000에 갈 일이 지금 없는 상태고, 짜잘하게 아까처럼 뭐 뚜껑이 날아간다든지 뭐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고, 주행 중에 아까 뭐 요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소음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소음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소음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편입니다. 자, 일단 생각나는 거는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월든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 가기도 하고, 집 이사 관계 문제, 그다음 뭐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 못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유명한 차박지 그리고 관광지들 다니고 싶은데 참 지금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600마지기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이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좀 코로나 잠잠해지고 뭐 2단계 내지는 1단계로 다시 접어들면 또 여행을 재개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2.2단계가 좀 이렇게 장기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캠핑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쓰는 스타일대로라면 굉장히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캠핑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캠핑카, 뭐 캠핑 문화, 차박 문화에 대해서 좀 캠페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신데, 중요한 건 결국 클린 캠핑 쪽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는 장소인 줄 알고 쓰레기를 몇 번 이렇게 종량제에 넣어서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차박이라든지 여행 온 사람들이 그냥 거기 모아놓은 거예요. 계속 치워지지도 않고 방치되고 더러워지고 악순환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버리자. 그거만 지키셔도 캠핑, 뭐 차박 문화는 굉장히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카 여행하시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잘 모아서 집에 와서 버려주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긴 영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6개월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5단계 이제 일주일 연장이 됐으니까 조금 더 잘 지키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